자, 지난달 31일 날 하려다가 문재인 상 때문에 연기되었던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름은 거창합니다. 풀네임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을 달고 조국을 그렇게 옹호하다니요. 자관 이 반부패 협의회를 이 문이 8일 날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어지는 게 문재인과 윤석열이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제는요, 공개적인 의제는 뭔가 하면 사법계의 정관예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채용 비리 등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한다는데, 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걸 4번 주재했습니다. 자, 그때마다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참석해온 만큼 이번 협의회에도 윤석열 총장이 참석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문재인 앞에 어떤 행동을 벌일 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간에는 검찰이 요즘 좀 주춤하고 벽에 부딪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본편인 조국 수사에 가기 전에 김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조국 수사의 구속에 실패하면 검찰 수뇌부가 사실상으로 지금 문측의 반격에 이렇게 내몰려서 그야말로 전부 숙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총선까지의 기점을 두고 안전판을 상당히 마련해야 된다. 그 안전판이 뭐냐? 지금까지 논의되던 조국에 대한 의문제기, 즉 정경심과의 지금 조국과의 겹치는 11개 중에 4개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조국에게 그 4개 정도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제가 볼 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조국에게는 뇌물과 또 다른 지금 직권 남용 등의 부분들을 이 과거에 최순실 사건 때 나왔던 그 이상으로 좀 철저하게 올가매야 검찰이 그야말로 문재인의 압력을 견디면서 정당성을 지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잘 알 거라고 보는데요. 자, 검찰은 어제 일단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아마 법원이 이것도 여러 차례 영장을 기각시키다가 마지 못해서 지금 연결해 줬을 거라고 보는데, 조국이 자기 딸 아들에 대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애정증명서, 인턴 애정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딸은 2009년에 고려대학 입학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받은 인턴 증명서를 활용을 했고, 아들은 인턴 증명서를 작년 1학기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제출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제1저자 장 교수입니까? 그 사람 아들도 이 서류를 받았다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은 조국이 스스로 이걸 만들어서 셀프로 발급했다 하는 의혹을 조사 중이고, 지난 9월 20일에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인섭씨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법 쪽에서는 지금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와 관련되는 꼼짝 못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조국이 직접 이런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조국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서울법대 인턴 정명서가 조국 장관 컴퓨터에서 나오기도 했죠. 조국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나온 정명서들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여태까지 잡아떼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서울대 로스쿨 조국 연구실을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이가 WFM 주식을 12만 주를 시세보다 한 2,000원씩 싸게 샀다. 그래서 차명 매입했다.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샀을 때 5만 주는 동생 집에 보관시키고 7만 주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언제 샀느냐? 2018년 1월 말에 WFM 주식이 7,000원을 넘어갈 때 5,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하마평에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집에 있던 7만 주의 WFM 주식도 동생 집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자, 정경심의 남동생은 최근에 검찰에 누나 부탁으로 누나 차명 주식도 우리 집에 보관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미 주식을 사는 것이 공직자의 신분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주식을 사는 과정이 일종의 뇌물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조국이나 정경심이가 충분히 알고 그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정경심이가 주식은 산 당일에 조국이 5천만 원을 현금을 정경심 계좌로 500만 원씩 나누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한간에는 뭐 조국이 전화를 해서 한 방에 보냈다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조국이 이 돈을 5천만 원 보내는 과정에서 600만 원씩 최고 한도액으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조국이 전화를 해서 한도를 5천으로 올려서 보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6번씩, 그러니까 6, 8, 48, 8번 보내고 마지막에 200만 원을 한 번 더 보내는 식으로 지금 9번에 걸쳐서 보낸 걸로 지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부부가 이 정권의 시세를 다 알고, 자, 시세보다 아주 싸게 이걸 갖다가 샀다면 여기에 2억 4천만 원어치의 뇌물, 즉 12만 주 곱하기 2,000원, 그러니까 7,000원이 넘는 거를 5,000원에 샀으니까요. 뇌물이 작동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경심이는 그저께는 몸이 아프다고 안 나오고 어제는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나올 때마다 많이 나가지 않고 조금씩만 조사받고 가고 조금씩만 조사받고 가니까 검찰이 조국을 부르는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을 이번 주에는 꼭 부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을 부르기 전에 정경심이에 대해서 확인할 걸 다 해야 되는데 정경심이가 계속 지연작전을 쓰다 보니까 지금 공범인 조국과 정경심이 둘에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신문에 보면 유재수 아들이 경향신문입니다. 친정부적인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할 때 장남이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인턴십을 했고, 차남도 2018년에 똑같이 지금 인턴십을 했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재수 건품 수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 유재수의 두 아들이 인턴을 했던 이 기억사라는 자산운용사를 이렇게 덮친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의 장남은 2016년부터 17년에 서초동에 이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십을 했는데요.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2016년 여름에 인턴십을 했고, 이 회사 대표는 직원들에게 유재수 장남을 잘 챙겨라 했고, 유재수도 만족을 했고, 그리고 또 2017년 여름 방학에도 또 인턴십을 했어요. 2년 연속으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인턴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남은 이제 인턴십을 하고 9월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에 2016년에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인턴을 하고, 또 그 미국의 대학에 갔다가 여름 방학 때 와서 또 군대를 가기 전에 또 인턴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2년 연속으로 했어요. 그러면 미국 대학 가는데 이런 인턴십 한 경력도 도움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차남이 또 했다는 겁니다. 차남은 2000년생이니까 이제 딱 고등학교 마치기 직전에 여기서 인턴십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 자산운용사는 부산에 설립돼가 2011년에 서울로 본점을 옮겼고,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 부친이 한국당에서 3선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 고문을 맡았고, 경영 참여인 사모펀드 3개를 가지고 출자 약정액이 한 4,800억이 넘는 업계 10위 규모의 좀 큰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한국당 지향적이었는데 2017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유재수와 이제 문정권의 발이 넓은 유재수와 인맥을 튼 걸로 보여요. 자, 이 회사는 2018년 12월에 금감원에서 주의 제재를 받았는데, 당시도 유재수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말인데 유재수가 그만두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할 때인데 이 회사에 대한 징계 완화에도 도움을 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유재수를 스폰서한 회사 중에 지금 한 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면 좀 분절적이에요. 분절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라젠 뒤졌다가 그 뒤에 어찌 됐는지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윤규건이 구속시키고 정상훈이 이제 구속시켜 놓고 그 이후에 또 윤규건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또 WFM과 관련해서 버스 회사가 큰 지원을 2017년에 받았다. 이래 놓고는 WFM의 신성교통, 국한위 관련 내용이 또 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웰스 CNT에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 지자체들을 다 조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너댓 개 지자체가 이 수억씩을 갖다가 밀어준, 이 수십 건 수억씩을 밀어줬어요. 웰스 CNT 가로등 사업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유재수 수사가 또 지금 계속 요즘 가소화되고 있고, 관련 업체도 뒤지고 금융위원회도 뒤졌는데 유재수가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 개씩 뒤졌다 소리만 나오고 더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일들이 다 연결되어서 물밑에서 어느 순간에 확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게 언제쯤 이제 밖에서 터져 나오겠느냐? 조국이 몇 번 수사받을 점에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비사실 유포 논란 등과 또 조국 수사에 대한 대비 등을 통해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한번 뭐 했다가 또 중단되고 한번 뭐 했다가 중단돼서 다 잊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물밑에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질 때 크게 터질 거예요.